9월 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사드 반대로 이렇게 총대를 메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끌고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65대 35, 아니면 6대 4 정도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테러가 필요했고요. 결국 살짝 사드 배치 찬성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강경 노선을 뒤로 좀 뺐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근본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하면서, 그러나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북한 책임론을 전제로 한 뒤에 사드 배치 자체보다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묻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사드 갈등을 국회로 가져와서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박 대통령에게 사드나 기타 안보 사항을 국민투표로 붙여라 했는데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롯데 골프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롯데의 골프장을 그 1분만을, 그 골프장 뒤에 1분홀 뒤에 산 하나만 사가지고 사드 부대를 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골프장 상당한 부분을 사게 되면 100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길도 좀 더 닦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00억 이상이 들어가면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과 롯데 골프장을 서로 교환하는 대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봤자 곤혹스럽습니다. 대토하면, 대토한 땅은 가격이 원래 없습니까? 대토한 땅의 가격이 1000억이 넘어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한번 물어버리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표결을 붙였는데 지금 야당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정의당까지 야 3당을 포함하면 의석 숫자가 165석이 넘을 건데요. 그러면 야당이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해버리면 거부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드 배치를 반대해버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 저는 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현재와 같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내년 연말에 원활히 돌아가서 내년 연말까지 배치될지 안 될지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내년 연말에 사드를 배치해놔도 사드 배치될 즈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이겨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나가라 할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정부가 배치하자 말자.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국회에 이 비준을 갖다가 물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야당이 하는 행태로 보면 사드가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비준 안 하겠다는 것도 야당이 165석이 넘으니까
해봤자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비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당이 국회에서 사드를 거부해버리면, 자, 우리는 일단은 사드를 못 갖고 오겠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사드 배치를 거부한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어디서 묻겠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 국회 표결하자. 부결시켜라. 그리고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전부 공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야당 의원들도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자신들이 말로만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 사드를 갖다 놔봤자 정권 바뀌면 또 들러야 될 건데, 차라리 국회 표결을 붙여서 부담을 느낀 야당 의원들이 일부는 돌아서서 통과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사드는 당분간 못 갖다 놓는 대신에 국민의 원성이나 비판이 야당에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저렇게 국가 안보를 도외시하고 친북적이거나 종북적인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안보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 이길 겁니다. 대신 철저하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꼬라지를 보면요. 자, 야당 의원도 사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안보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의 친이 비박계 일부는 이재호 의원이 어제 널푸른 한국당인가 당을 만들었는데, 또 대선 경선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또 탈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명분과 근거를 안보를 걸고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 계기를 국회 표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유나 친북, 종북을 하는 의원들, 운동권 의원들, 좌파 이념에 아주 기울어 있는 사람들, 문재인 대표, 전 대표, 박원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죄다 나서서 사드를 국회에서 반대하도록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가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썩어 문드러져 버렸는데 사드 한 개 갖다 놓는다고 안보가 튼튼해지겠습니까? 결국 사드가 효용이 있으려면 한 개가 아니라 10개쯤은 갖다 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니 또 다른 것도 SM3도 갖다 놓고 MD도 들어가고 할 거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무기도 저는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드 한 개를 갖다 놓는 걸 가지고 이 난리를 펴고 장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데, 어차피 이렇게 불안하게 실효용이 한시적인 상태로 갖다 놓느니 그냥 국회에서 표결 한번 해보자고 던져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갖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해버리다 칩시다.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런 나라에는 주한미군을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주한미군을 국회에서 만약에 사드 비준을 부결시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라고 미국 보고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는 지키지 말고 그냥 돈 쓰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보수단체들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군이 돌아가라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경우에 따라서는 역발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단체들이 미군이요, 이 가치 없는 나라를 지키지 말고 종북과 친북과 빨갱이로 가득 찬 나라에서 발을 빼고 빨리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되겠죠. 자,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될까봐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버티면서, 그렇다고 국민투표 붙일 용기는 없고 장소 하나 정하는데 왔다리 갔다리고, 이놈이 데모하면 절로 저놈이 데모하면 일로, 그리고 처음부터 사드를 안 한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중국 눈치나 실실 보고 천안문 막 누나 가다가 중국이 무서워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그것도 저 남쪽에 레이더 짧게 만들어서 중국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무기를 배치하면서 그게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그 무기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위를 살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무기를 배치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게 배치한 무기가 제대로 쓰여지겠습니까? 아니, 일본 가지고는 어제도 무슨 아베가 위안부 뭐 소녀상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난리인데, 중국을 가지고 일본을 제가 뭐라고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 갖고 그럴 정도면 1945년 이전에 36년간의 일로 그럴 정도면 중국이 50년에 내려와서, 예? 북한군은 다 망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중공군이 내려와서 북한군을 대신해서 유엔군과 미군 한국군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고 3년을 전쟁을 더 한 거 아닙니까? 한국군하고 중국군하고 총으로 서로 싸운 부분은요, 수십만 명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왜 중국과 3년간 교전을 했던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까? 교전을 한 적성국가는 우방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치다시피 한 일본에 대해서는 이빨을 아직도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1945년, 1953년 어느 것이 더 현재의 일입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부 독립군들이나 폭탄 던지고 싸웠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 좀 하지 맙시다. 솔직히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수천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상 했던 것도 아니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3년간을 갖다가 이 땅에서 총을 쏴대고 포를 쏴대면서 싸웠습니다. 아직도 휴전 정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말이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놈들을 상대해야 될 보수 정권이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는 겁니까? 자, 안보는 보수락하고 안철수 저 사람, 저는 저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모르면 입을 쳐닫고 있던가. 최근에 창조경제를 가지고 정부와 안철수 간에 싸우는 걸 보면 둘 다 진짜 고만고만한데요. 본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둘 다 비본질인 걸 가지고, 기업이 무슨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한 놈한테 하는 게 낫냐, 두 놈한테 낫냐, 세 놈한테 하는 게 낫냐, 그런 소리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납품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B2B 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대기업들이 지원자가 많으니까 싸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컨설팅 해주고 알선 해주고 좀 도와준다고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창조경제가 경제를 살리는
부분과 무관한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 놓고는 지금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고 달라듭니다. 호남의 표를 얻으려고. 호남은 항상 안보 문제에서는 비터놓는 곳입니까? 그럼 이정현은 호남하고 연정하자 그러는데 이정현은 무엇 때문에 호남하자고 하고 연정을 하자고 그럽니까? 호남의 국민들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저 나쁜 놈들을 다 무찌르기 위해서 호남 국민들의 의식을 보수로 바꾸겠다. 아니면 의식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무조건 야당이 내어거는 정책에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지.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한다고요? 니 혼자 사과하세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중국집에 그 뽀이 하다가 어느 날 빌딩 차린 사람이 본성을 속이지 못하는 부분하고 같은 겁니다. 인간 승리했다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승리지만은 사회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졸부가 됐죠. 구두 닦기가 졸부가 된 겁니다. 듣기 싫겠죠. 내 말 틀렸습니까? 자, 나라의 정치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요.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어요. 국회 비준 처리하겠다고. 그래갖고 거부가 되면요. 미국 보고 이 나라 국회가 거부해서 나는 국회 비준도 안 붙일라 했는데 하도 지랄을 해서 비준을 붙였는데 거부가 됐다. 이 나라는 사드를 갖다 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다. 그냥 사드 못 갖고 오게 됐다. 자, 미군들도 못 지켜주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버려야 됩니다. 안보를 갖고 장난을 쳐요. 그럼 저한테 그런 비판을 하겠죠. 장난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위태한 안보가 언제까지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는 논의의 대상도 안 돼야 되는데 가톨릭 무슨 주교회의에서 의제로 채택을 해요?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합니다. 그럴 바에야 이 나라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새로 태어나든 안 그러면 망하는 길을 택하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국회에서 사드 비준을 거부해버리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전 새누리당이 이게 대선에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새누리당이 저런 당이 대선에 이기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한 번쯤은요, 이렇게 정신이 썩어 있을 때는 충격을 통해서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걸 뭐 겨우겨우 달래고 얼르고 편법으로 적당히 넘어가서 끌고 가는 부분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의식, 종교인들의 의식, 제야 진보라는 사람들의 의식, 이 나라 인텔리라는 사람들의 의식에 한번 그야말로 똥침을 먹여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